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의외로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사기, 그 중에 대해서도 상가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그 대다수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료로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가 분양 사기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지켜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부자 멘토. 자, 오늘 얘기하는 분양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렌탈풀이를 이용한 사기예요. 그렇다면 렌탈풀이가 뭘까요? 자, 렌탈풀이란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사하는 기간에는 아직 수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분양사에서는 상가를 분양할 때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분양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미리 입점을 시켜놓은 상태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 분양사는 렌탈풀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에게 렌탈풀이 기간을 1년으로 해줄 테니까 입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차인을 구하고 나서 이 수분양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확정적인 임대 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수분양인은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더니 임대 수익료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안심하고 분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수분양인이 상가를 찾아보다가 5억짜리 상가인데 5% 확정 수익이라는 상가를 보게 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봤더니 2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임대료가 2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안심하고 분양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2년 계약인데 렌탈 프리 기간을 1년을 주고 1년 동안 임대료를 200만 원씩 받는 거였다라면 사실상 1년 동안 1,2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What? 자, 사실 잘 되면 사기니 뭐니 말도 안 나올 텐데 문제는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임차인이 영업을 접거나 계약 만료 기간이 돼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똑같은 임대료로 내놓게 되면 비싸다고 느껴져서 임대가 잘 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쉽게 낮출 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보통 건물을 살 때 수익률을 보통 5% 정도로 보고 사는데 내가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내 자산인 이 건물 상가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낮춘다는 건 단순히 50만 원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5억 원이었던 내 상가가 3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1억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내 자산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임대가 잘 안 나가니까 내버려 두느니 자기가 장사라도 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장사라는 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면 잘 될까요? 아이고 머리야. 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는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장사한다고 인테리어며 집기며 돈은 이미 돈대로 들어갔고 장사는 안 되고 새로운 임차인은 안 구해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나도 이제 건물주가 됐다 막 이렇게 쾌재를 부르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행복했지만 주위 애들 자랑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속은 타들어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가정에 불화까지 찾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임대를 받으면 살고 싶다는 게 나쁜 생각도 아니고 너무 건전하고 좋은 생각인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고 우리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쉽게 날려버리면 얼마나 황망해지겠어요. 자, 렌탈 프리를 이용한 사기뿐만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다니시다 보면은 확정 수익이다.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아니면 마지막 상가다. 지금 아니면 더 올라서 사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정말 마지막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분양사에서는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눈으로 물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차분히 마음을 먹고 직접 끝까지 상권을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서 확인은 필수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직접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은TV. 자, 그래서 부자 멘토 이지훈이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가가 완공이 되기 전에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상가를 미리 계약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상가가 완공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1층이어도 계단을 올라가는 상가들도 있고 또 문이 어느 쪽으로 나와져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도면만 보고 분양을 받았을 때는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닐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동선이 분양을 할 때 시점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기 전에 그 건물에 관리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건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규정이. 근데 어떤 같은 업종이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조항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커피숍이 있는데 옆에 또 커피숍이 생기고 이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그 상가 건물의 관리감독 조항에서 그런 것들을 같은 업종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 죽이는 상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가들은 웬만하면 매입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대부분의 상가에서 상가 임대인들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주주총회에도 참석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보시고 상가 매입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아파트나 아주 안정적인 그런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들 빼고는 일반적인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런 곳에 상가를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완공되기 이전에 어떤 도면만 보고 계약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미 완공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동선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매입하고 있는 상가가 그 다음에 문이나 이런 쪽들이 어떻게 나져 있는지, 그리고 상가가 같은 평형대라도 문이 좁은 경우가 있고 좁고 긴 경우가 있고 넓고 깊이가 얕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시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인근 부동산에 직접 탐문을 하셔서 여기가 이 상가가 대략 정도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임대료를 맞출 수가 있는지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고 상가를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 사기, 부동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가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부자 멘토 이지훈이 드리는 상가 매입 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